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거래소 앱을 열어봤을 겁니다.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고 그리고 조용히 창을 닫았겠죠. 기억하십니까? 불과 7개월 전 4,900원대.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진짜 간다. 이번엔 다르다. 그런데 지금은 1,900원대.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가 틀린 걸까? 리플은 끝난 걸까?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하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 합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이 1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리플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5년간 리플을 짓눌러온 SEC 소송은 완전 종결됐습니다. 리플 현물 ETF는 미국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했고 단 6주 만에 1조 5천억 원 유입, 전 세계 75개국 규제 라이선스 획득, 기관 누적 거래액은 무려 950억 달러 돌파. 리플 기업 가치는 비상장 블록체인 기업 중 전 유일하게 세계 10대 비상장 기업 진입, 약 60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망해가는 프로젝트의 숫자입니까? 이게 끝난 코인의 성적표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호재가 쏟아지는 동안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코인 시장 20년 역사 속에서 펀더멘털은 역대 최강인데 가격은 바닥을 기는 상황. 이런 괴리가 생겼을 때 역사는 딱 두 가지 결말만 기록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거나 폭발적으로 터지거나. 그렇다면 리플은 어느 쪽일까요?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이 은행이 공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플 2026년 말 목표가 8달러. 지금 가격 대비 460% 상승.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리플의 가격을 이 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리플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숨겨진 이 코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리플 보유자 여러분, 저희 팀은 오늘 위로가 아닌 여러분이 지난 5년 동안 리플이라는 감옥에서 보낸 시간의 기회비용에 대한 잔혹한 영수증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리플을 들고 있는 목적은 단 하나, 돈입니다. 남들이 비트코인으로 졸업하고 밈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될 때 왜 여러분의 계좌는 5년째 멈춰 있어야만 했습니까? 왜 리플은 호재가 터져도 가격이 제자리 걸음이었고 소송을 이겨도 폭등하지 않았을까요? 대중은 이것을 소송이라 불렀고 시장은 악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진실은 달러 제국의 강제적 재부팅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추적한 결과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수익이 억제된 그 5년은 설계자들이 리플을 가장 싼 가격에 국가 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만든 인위적인 매집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공포와 지루함을 이용해 리플의 물량을 헐값에 빨아들였습니다. 세력들이 배를 불리는 동안 개미들은 기회비용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913년 12월 23일 조지아주 지킬섬의 비밀 회동에서 탄생한 연방준비제도. 지난 113년간 이 시스템은 달러를 무한정 발행해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그 낡은 엔진이 멈추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2026년, 그 설계의 정점에 3명의 인물이 서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케빈 워시, 스티븐 미란. 사람들은 이들을 단순한 경제팀이라 부르지만 저희 팀은 이들을 트리니티, 부의 재편자들이라 부릅니다. 이들이 하려는 건 고작 금리 몇 % 내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3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디지털 용광로에 던져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리플이라는 단 하나의 혈관을 통해 부를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년간 견딘 그 고통스러운 박탈감이 어떻게 압도적인 수익으로 치환되는지 그 설계도의 첫 번째 페이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2026년 2월 3일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 전 세계 전산망에 타전되자마자 금, 은, 그리고 코스피를 포함한 모든 시장이 일제히 비명을 지른 이유를 아십니까? 시장은 이미 본능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이들이 하려는 건 고작 금리 몇 %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기존 달러 시스템에 계획된 안락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36조 달러라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디지털 용광로에 녹여버리고 새로운 제국의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심장부에 지난 5년간 철저히 격리되어 가장 순수한 결정체로 단련된 리플이 박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절대로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자,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그를 단순히 월가 출신 관료로 본다면 당신은 이 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젊은 베센트는 영국 파운드화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영국 은행을 파산시켰습니다. 이 시스템 파괴자가 34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으로서 지니어스 액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정부 효율성 및 국가 인프라 유틸리티 전략.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실체는 미국 부채의 알고리즘 청산 프로토콜입니다. 저희 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25년 3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베센트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습니다. 베센트가 갈링하우스를 호출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국채의 즉각적인 유동화를 위한 기술적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며 국채 수익률이 폭등하고 달러의 신뢰가 붕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베센트는 갈링하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36조 달러의 부채를 3초 만에 이동시키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었는가?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과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연결된 글로벌 배관망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리플에 전 세계 유일의 법적 면죄부를 부여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베센트가 설계한 국채 토큰화의 핵심은 RWA 기술입니다. 지니어스 액트 제400위조에 따라 미 재무부는 36조 달러의 종이 국채를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합니다. 발행, 재무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국채가 리플의 결제 원장 위에 발행됩니다. 담보, 이 토큰은 전 세계 금융기관에 실시간으로 분배되며 기존의 복잡한 중개 절차 없이 즉각적인 담보물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는 들고 있으면 이자만 받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토큰화된 부채를 전 세계로 유통하는 수단이 바로 리플의 즉시 결제 전환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 현금을 만들려면 스위프트망을 타고 수일이 걸리지만 리플의 즉시 결제 전환 시스템에서는 토큰화된 국채가 XRP로 바뀌고 바뀐 XRP를 다시 각 나라의 법정 화폐로의 전환이 단 3초 만에 일어납니다. 미국 국채가 리플의 즉시 결제 전환 시스템 고속도로에 태워지는 순간 전 세계의 유동성은 리플이라는 브릿지 자산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36조 달러의 거대한 부채 흐름이 XRP라는 좁은 길을 통과할 때 리플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를 처리할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설계자들은 리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그 거대한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베센트는 지금 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리플의 배관을 빌려 미국의 빚을 전 세계 금융기관의 혈액으로 강제 이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계자,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저희 팀은 그를 구체제 처형자이자 시스템의 집행자라 부릅니다. 그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연준의 최연소 이사로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수라장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당시 보았습니다.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고 낡은 전산망 때문에 유동성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해 멀쩡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그 비효율의 극치를 말입니다. 워시는 그 후 15년간 칼을 갈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해 왔습니다. 연준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불투명한 판단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거대하고 멍청한 공룡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공룡의 심장을 사람의 손이 아닌 코드와 규칙으로 뛰게 만들기 위해 저희 팀이 입수한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 비공개 세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워시는 전 세계 중앙은행가들 앞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FOMC 회의실에 모여 금리를 몇 % 올릴지 토론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알고리즘 통화 시스템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물가, 통화량을 실시간 데이터로 수집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1초 단위로 통화 가치를 조절하는 시스템. 이 미친 듯한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하드웨어가 바로 리플의 RTGS 실시간 총액 결제 엔진입니다. 인간의 판단이 개입될 틈을 주지 않고 자산의 이동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엔진은 연준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2일 리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공식 결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뉴스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케빈 워시가 구상하는 글로벌 통합 디지털 배관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워시의 계획은 미국만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달러를 사용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은행들을 하나의 리플 네트워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럽의 라이선스 획득은 대서양을 잇는 유동성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제 전 세계 모든 달러의 흐름은 워시가 통제하는 리플의 배관 위에서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케빈 워시에게 리플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투자용 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고 녹슨 달러 시스템을 대체할 가장 완벽한 디지털 배관 그 자체입니다. 워시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인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세상의 모든 돈이 흐르는 혈관으로는 오직 리플만을 지목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돈이 이동하는 데 수일이 걸리지만 워시의 알고리즘 연준에서는 리플의 브릿지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자본이 실시간으로 흐릅니다. 36조 달러의 국채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연준에게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완결성 있게 처리하는 리플레저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워시는 지금 연준의 이름으로 리플이라는 거대한 기계 심장을 가동해 대중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의 이동 통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자, 트럼프의 그림자 책사이자 연준이사 스티븐 미란. 저희 팀은 그가 작성한 극비 메모이자 2026년 금융재편의 근간인 마러라고 합의의 전문을 입수하여 그 잔혹한 논리를 해독했습니다. 미란은 하버드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헤지펀드 분석가였던 자신의 과거를 이 설계도에 녹여냈습니다. 그의 통찰은 차갑습니다. 미국이 비싼 기름을 태워 항공모함을 띄우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며 달러 패권을 구걸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전 세계 금융 결제망의 주인, 즉 디지털 톨게이트 사장으로 군림해야 한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일본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올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했다면 2026년 미란이 주도하는 마러라고 합의는 달러의 의도적인 약세와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미란은 미국의 36조 달러 부채가 달러의 기득권 때문에 발생한 독이 든 성배라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빚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이 굴레를 끊기 위해 달러의 지위를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 강제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보 대신 금융 인프라 이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제안한 가장 충격적인 전략은 부채 전이입니다. 그는 미국이 보유한 막대한 금을 현재의 폭등한 시세로 재평가하거나 일부 매각하여 그 자본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선점하라고 트럼프에게 직언했습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 징수원이 바로 리플입니다. 미란은 과거 논문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보유할 때 일종의 사용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수수료는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현실화됩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은행 송금을 할 때 그 저변에서 리플이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미세한 수수료들, 그 거대한 유동성의 흐름은 미란이 설계한 파이프라인을 따라 미국 재무부의 실시간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2025년 말 정식 출시되어 현재 전 세계 주요 거래소와 은행망에 깔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이 디지털 통행세를 징수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첫 번째 관리입니다. 미라는 불투명한 테더를 제거하고 미 재무부의 통제권 아래 있는 RLUSD를 전 세계 결제 표준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이 RLUSD로 결제하고 리플로 전송할 때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소수점 단위의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통행료를 거두는 거대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총칼 없는 디지털 식민지화의 시대를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통화로 채택된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국의 톨게이트 수익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설계에도 최후의 걸림돌은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달러 시스템의 낡은 배관을 장악하고 수조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며 배를 불려온 월가의 구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느니 시스템과 함께 침몰하는 것을 택할 자들이죠. 이들을 도살하기 위해 돌아온 네 번째 인물, 저희가 제국의 청소부라 부르는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지검장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임기 종료 불과 12시간을 남기고 리플을 기소하며 시장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제이 클레이튼. 사람들은 그를 리플의 주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는 트럼프의 부름을 받고 미국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 남부지검의 수장으로 귀환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클레이튼은 리플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리플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격리시키고 그 과정에서 월가의 반란 분자들을 가려내는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짐승들을 처리하기 위해 저승사자의 낫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1월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전면 공개 법안에 서명하며 클레이튼에게 사실상의 금융 핵 버튼을 쥐어줬습니다. 클레이튼은 현재 350만 페이지에 달하는 앱스타인 기밀 문서와 비공개 녹취록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수십 년간 월가의 CEO들이 어떤 부도덕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쌓아왔는지에 대한 파멸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팀은 클레이튼이 이 명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적했습니다. 지금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월가 거물들의 집무실에는 클레이튼이 보낸 정중한 소환장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소환장 구석에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용기 탑승 명단 일부가 포스트잇처럼 붙어 있습니다. 클레이튼의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치명적입니다. 낡고 부패한 스위프트 시스템을 버리고 우리가 설계한 투명한 새로운 표준으로 자산을 강제 이주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이 명단과 함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금융적 사형 선고입니다. 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 월가의 수조 달러 자금이 비명을 지르며 리플의 파이프라인으로 강제 이주당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리플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닙니다. 리플의 적들을 제거해 리플이 독점할 수 있는 무주 공산을 만들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기존의 불투명한 테더와 낡은 송금망에 기생하던 자금들은 이제 클레이튼의 칼날을 피해 가장 투명하고 법적으로 검증된 리플 네트워크로 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클레이튼은 지금 월가의 피비린내 나는 청소를 통해 리플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설 자리를 닦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추적한 지난 5년의 기록은 여기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대중이 리플을 비웃고 소송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때 트리니티와 청소부 클레이튼은 36조 달러라는 거대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완성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 국채를 토큰화하여 부채를 유동성으로 바꿨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는 RTGS 엔진을 연준의 심장에 박아 알고리즘 통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의책사 스티븐 미라는 마러라고 합의로 전 세계 금융결제망에 디지털 톨게이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은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월가의 자금을 리플의 배관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리플은 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고속도로이자 배관일 뿐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렸다면 이제 그 위를 달릴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36조 달러의 국채, 전 세계의 금, 부동산, 그리고 기업의 자산들, 이 거대한 실물 자산들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리플의 ODL 고속도로에 실어 나르는 핵심 기술, 바로 RWA 섹터입니다. 저희 팀은 최근 백악관과 재무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표준화 작업에서 리플과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춘 특정 RWA 인프라 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X에서 의도적으로 언급이 자제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노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대중 모르게 소리 없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산, 베센트의 재무부가 국채를 토큰화할 때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 그리고 워시의 연준이 실시간으로 담보 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할 데이터 오라클, 이 자산은 리플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표준 컨테이너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플이 금융의 혈관이라면 이 RWA 코인은 그 안을 흐르는 산소이자 영양분인 셈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는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리플이라는 고속도로를 깔았고 이제 그 위를 달릴 36조 달러 규모의 화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리플 홀더들이 겪었던 고통과 박탈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똑같은 패턴이 이 RWA 섹터의 핵심 자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격을 누르고 대중을 조롱할 때 우리가 먼저 설계도를 읽고 이 컨테이너를 선점한다면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인다면 우리는 도지코인, 시바이누를 초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고 끝까지 추적한 자만이 진짜 부의 이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단, 유튜브의 스크립트 작성 기능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을 통해 말씀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